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전문가입니다. 자, HLB 다시 또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구간에서 승인이 불발된 다음부터 한 2달 가까이 지금 보시면은요. 자, 여기서 급락을 한 다음에 잘 보십시오, 여러분. 차트상으로만 볼게요. 하락을 했죠. 내려왔습니다. 10만 원짜리 4만 원 됐어요. 자, 한 2달 가까이 여기서 살짝 기었습니다. 그죠? 이때 굉장히 팽팽했습니다. 매도 세력과 매도 세력이 팽팽해지면서, 자, 균형이 유지되다가 한쪽으로 급격하게 쏠리는 듯 했는데 10만 원을 앞두고 다시 밀렸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자, 근데 굉장히 단순합니다. 왜? 불발된 다음에 누군가 팔았어요. 계속 내리누르면서. 근데 누군가 다시 받쳤습니다. 그래서 균형이 유지되다가 승인 7월 2일 날 재승인 얘기 나왔죠. 자, 그러다가 이거 잘 안 될 수도 있다.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주식이 제일 안 좋은 게 이거잖아요. 기간이 길어지니 많이 다시 하락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는 또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10만 원대에서 걸렸을까요? 그리고 왜 여기서 지지가 됐을까? 이제는요, HLB는 사실 뭐 이슈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너무나 많이 알려졌잖아요. 중요한 게 뭐죠? 수급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실무적 부분이 중요해요. 특히 왜? 바이오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 자, 바이오 종목은 여러분 다릅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주봉이나 월봉 급등 급락이 나오는 종목이잖아요. 자, 바이오 종목은 자동차, 2차 전지, 반도체 섹터랑 확실하게 다른 게 있습니다. 뭐죠? 얘네들은 정확한 수치가 나옵니다. 판매 실적 매출 계약. 이거는 안 나옵니다. 임상이나 승인이 진행 중인 것들만 이슈가 돼요. 수치가 안 나오고 심리적 부분이 큽니다. HLB가 보여줬잖아요. 자, 1번 보시면은 지난 6개월 동안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주가가. 각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4만 원, 12만 원, 4만 원, 9만 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HLB에? 펀더멘탈에 영향을 미치는 얘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순히 이거 하나죠. 리보세라는 게 승인을 받느냐 안 받느냐. 오로지 이거 하나로 주가가 급등락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누렸던 세력이 들어온 반면에 받치는 세력도 들어왔다. 균형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나 싶더니 다시 밀리고 있습니다.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 종합적으로 제가 요약해서 자, 정리해서 의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모두 3가지 정도 단계로 진행하는데 먼저 이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 차트, 세 번째 제가 준비한 특별한 리포트가 있습니다. HLB. 영상 다 보시고 빠진 부분, 미진한 부분까지 포함된 리포트입니다. 영상 후반부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현재 시간이 몇 시냐면은 토요일 새벽 5시 36분 이른 시간이죠. 일찍 영상 토요일에 올릴 겁니다. 주말에 천천히 여유 있게 보시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대응 전략 준비하시라고 영상 일찍 찍고 있습니다. 박민수. 자, 먼저 홈페이지부터 보시면은요. HLB 여러 가지 일을 하고죠. 제약바이오, 조선해양에너지, 생활건강 레저, 금융. 제약바이오 쪽에서 보시면은요. 중요한 약물이 3개 있습니다. 자, 세포치료제가 있고요.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가 있습니다. 리보세라님도 있죠. 자, 이슈가 먼저 나왔는데 임상 결과 제출, FDA 제어가 검토 길어질 듯 하고 나왔습니다. 확정된 게 아니죠. 추정이 나온 겁니다. 그냥. 근데 이런 뉴스를 왜 띄울까요? 여기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어가 검토 들어간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결과 제출하면서. 길어질 것 같다. 길어질지 짧아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자, 중요한 거는 길어지냐 마냐가 아니고 불확실성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무서운 거죠, 주식은. 이렇게 되면 주가의 방향을 잡기가 힘듭니다. 누군가 세력이 의도적으로 이런 거를 기사화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바이오 종목은 심리적 부분이 큽니다. 올라갈 때는 포머라 그러죠. 피어 오브 미싱아웃 따라 사게 됩니다. 내려갈 때는 피어입니다. 임상이나 뭐가 잘 안 되나 보다. 이렇게 물량을 털어내게 됩니다. 기사 하나에 일희일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슈도 짧게 보겠습니다. 뭐 진양건 회장 이제 불발된 다음에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퍼실러티 문제가 없었으면 BIMO 실사가 없어도 승인이 났다. 자, 2가지였잖아요. 안 된 이유가 BIMO 바이오 리서치 모니터링 러시아 우크라이나 피대상자들 이기는데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전쟁 때문에. 그다음에 항서제약 퍼실러티 캄렐리주막을 만드는 곳이잖아요. 캄렐리주막 효능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시설에 문제가 있을 리가 없죠. 이거는 화상으로 하면 됩니다. 그냥 데이터 다 나와 있잖아요. 환자 상태만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문제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번에 바이오 안보법이 이후에서 의회에서 통과 못했거든요. 이때 HLB가 올라왔습니다. 왜?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중국 바이오 기업들이 미국에서 미국인의 생체 정보나 DNA 정보를 이용해서 임상 테스트 하는데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국가 안보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IRA랑 관련도 있습니다. IRA도 비슷한 거죠. 중국을 전기차 공급망에서 배제합니다. 의존도가 너무 커지니까. 미국하고 중국 갈등 때문입니다. 미중 갈등. 정치적인 문제가 FDA 승인에 자 개입이 됐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왜 바이오 안보법이 통과 안 됐는데 H7B가 올랐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이유가 있는 거죠. 효능에는 문제가 없다는 건 계속 증명이 됐습니다. 아스코에서도 증명이 됐죠. 자, 신장 방광암 10대 연구 선정됐고 여기 나옵니다. 애초에 간암약이었잖아요. 이게 위, 그다음에 유방암, 난소암, 그다음에 부신피질암까지였습니다. 효능에는 1도 문제가 없고 항서제약 퍼실러티 바이오 안보법 관련해서도 중국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다음에 생존 기간도 23개월, 24개월. FDA 허가 목표 당연히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승인을 추진한다는 얘기죠. 자, 최근에 나온 건데 폐암 3기 전환 치료 완전 간해. 이거 무슨 얘기냐? 완전 간해가 뭐냐면요. 어떤 환자가 폐암이 3기인데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막을 썼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흔적이 없어졌어요. 아예. 재발할 수는 있겠죠. 완전 간해 일단 없어졌다는 겁니다. 간에서 시작해서 위로 갔다가 유방암, 난소암, 부신피질암, 폐암까지 왔습니다. 남은 건 췌장암 정도 하나 남은 거죠. 효능 1도 문제 없습니다. 승인 납니다. 이거 여러분 이거. 자, PBM 처방 내역상 목록에 등재됐다는 거. 이건 이제 그 전에 나왔던 재료인데요. 파머시 베네핏 매니저라 그래서 미국 의료보험 시장에서 의약품 유통의 핵심 역할을 하는 처방약 관리업무 대행 업체다. 여기 등재되는 게 중요하죠. 보험 혜택 받고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3대 PBM 중에 하나죠. 전체 PBM의 20%, 옵토마렉스와 서브이RX, 리보세라인과 캄넬리주막을 Significant Predicted Forthcoming Drug 시판 될 거로 현재 예상되는 의약품 목록에 넣었다. 자, 판매를 위한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한국에서도 H7B 제약이 리보세라인과 캄넬리주막 판권을 확보해서 유통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전담하게 된 거죠. 미국과 한국에서 판매 준비 다 끝났습니다. 왜? 자, 이런데 왜 승인이 안 됐을까요? 중국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강조드리는데 이미 작업은 다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CB 600억이 발행됐다. 이거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엘레바 테라피틱스에서 미국 마케팅 자금이 조달할 수 있지만 조기 직판매가 최우선 과제인 만큼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 쓰겠다는 겁니다. 자, CB 예비비로 만들어놨습니다. 마케팅을 위한. 자,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채권 발행이 있고요. 유상증자. 그 다음에 CB 발행했습니다. 이걸 택한 거죠. 자, 근데 더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세력들이 주식으로 차익을 보는 방법. 유통시장에서 매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느리지만, 그죠? 여기 주세력이 들어오게 됩니다. 주포들. 그 다음에 발행시장에서도 세력은 들어옵니다. CB 발행이나 유상증자, BWEB 이런 식으로. 이게 서브적인 방법이죠. 메자닌 투자. 자, CB 600억 발행시장에 새로운 세력이 들어온 겁니다. 600억 한번 했었고 330억도 발행됐죠. 이번에 930억이라는 큰 세력이 들어온 겁니다. 두 번에 나눠 걸쳐서.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거래소 이전 얘기가 나왔었죠. 중요한 거는 이전 자체보다 왜 이전하려나 그 이유가 중요한 겁니다. 자, 현재 코스닥 150 종목이잖아요. 이게 HLB가 코스닥 150 종목, 코스피 200 종목, 350개 종목은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일반 코스피 종목이 되면 어떻죠? 공매도 안 됩니다, 여러분. 공매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가려는 건데 이번에도 승인 앞두고서 공매도 세력들이 난리를 쳤죠. 이번에 일단은 성공적입니다. 찌라시 퍼뜨리고 물량 폭탄 내놓고 신한증권 창구라고 창구까지 나왔습니다. 공매도 세력들이 여러분 내리누렀다는 얘기입니다. 들어와서 현재 뭐를 하고 있을까요? 쇼커브 중입니다. 얘네들 올라가면 손해 납니다. 근데 재승인 얘기 나왔잖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악재를 터뜨려야죠. 내리 눌러야 되니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오래 걸릴 것 같다. 불확실성을 키우는 겁니다. 얘네들이. 개인들 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다가 나중에 호재가 나오게 되면 올라가면 그때는 숏 스키즈로 대응할 겁니다. 숏 스키즈가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제가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잘 보시면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공매도 하면 생각나는 종목이 있습니다. 에코프로. 작년 딱 이맘때입니다. 액면 분할하기 전에
50만 원대 주가가 150만 원까지 갑니다. 왜? 2023년 2, 4분기 실적이 좋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자,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그 당시 70만 원, 80만 원부터 공매도를 했습니다. 내리 누르고. 근데 주식이 오히려 안 빠지니까 얘네들이 슬슬 쇼커볼을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실적이 오픈되니까 오히려 주가가 올라갑니다. 악재가 노출돼서. 그래서 이때는 스퀴즈를 시작합니다. 가격 불문하고 무조건 사는 거죠. 그래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300%나. 그러다가 커버나 스퀴즈가 끝나니까 다시 폭락해 버립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HLB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공매도 세력들 때문에 대응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실제로. 자, 공매도 세력들 변동성을 크게 키울 겁니다. 이슈 정리하면요, 이게 바이오 종목이 임상이나 승인이 진행 중인 것들이 이슈가 된다. 수치보다는 이게 크다 그랬죠, 실미적 부분. 자,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랑 다르다 그랬습니다. 얘네들은 기준이 되는 수치가 나오죠. 판매 실적, 매출 계약. 얘는 안 나옵니다. 이게 크죠, 심리적 부분이. 포머와 그다음에 피어. 자, 그리고 임상 쉽지 않습니다. 1상부터 3상까지 가는 것 자체도 어렵고 그래도 성공할 확률은 여기서 10%도 안 됩니다. 1상이나 2상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왜 포기하죠? 돈이 없어요. R&D 비용 많이 들어가죠. 임상용 장비나 물자 같은 거 사야 되고, 세 번째 고급 인력 써야 됩니다. 초기 인풋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디어만 메이저 제약사, 빅파마에 넘기게 되면은 얘네들이 성공해봐야 메이저 제약사에서 자, 매출의 5에서 10%만 로열티로 받습니다. 임상 끝나고 폭락하는 이유가 이거죠. 인풋은 많은데 아웃풋이 없는 겁니다. 근데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막은 승인 남았습니다. 이제 다 끝나고 한국과 미국에서 판매가 이루어질 겁니다. 매출의 100%를 다 먹는 구조죠. 다른 종목이랑 다릅니다. 자, 그리고 CB가 들어왔습니다. CB 세력 발행시장에서 600억 한 번 들어오고 330억 들어왔습니다. 1000억 가까운 돈이 들어왔어요. 새로운 세력들이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공매도 세력도 들어왔다 했습니다. 제가 그죠? 이 친구들 열심히 내리 누르고 있습니다. 주가가 지난 2달 동안 못 갔던 이유죠. 내리 누른 세력이 바로 얘네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불확실성을 키우죠. 뭐가 안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헷갈리게 만듭니다. 물량 털게 만드는 거죠. 자, 정리하면은 HLB, 자, 바이오 종목입니다, 여러분. 그죠? 심리적 부분이 크다는 거 지난 6개월 동안 경험하셨죠? 두 번째,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막, 얘네들은 승인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한국 HLB 제약, 미국 PBM 등재 맞췄고 매출의 100을 다 먹습니다. 세 번째, CB 600억 발행시장에서 들어왔습니다. 600억 한 번, 330억 한 번, 세력이 둘 들어왔다는 얘기죠. 2, 3. 네 번째, 공매도 세력도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얘네들이 내리 누르고 있다는 얘기죠. 숏 커버 중입니다. 이게 스퀴즈로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 잊고 계셨던 신고가 종목입니다. 다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런 점들 감안하셔야 됩니다. 대응이 어려운 종목입니다. 자, 차트 보시면은요, 자, 중요한 얘기를 또 하나 드릴 텐데, 제가 여기서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죠? 2달 동안 균형이 팽팽했다 그랬잖아요. 매도 매수가. 자, 그러면 공매도 세력이 내리 눌렀으면 받친 세력은 누굴까요? 자, 받친 세력이 누구냐? 자, 여기 보시면은 외국인들입니다, 여러분. 외국인들이 매매를 하면서 계속 물량을 담았어요. 자, 제가 PB 생활하면서 봤는데 얘네들이 사는 패턴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냥 사는 거 아닙니다. 이 친구들 어떻게 사냐면 처음에 저기 밑에 깔아놓고 삽니다. 저가에. 두 번째, 살짝 구간을 올려서 삽니다. 구간 매수. 세 번째, 호가 근접호가에 삽니다. 네 번째, 시장가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바닥이긴 한데 이때 들어가면 여러분 못 견딥니다. 엄청 흔들거든요. 골을 파버릴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때 들어가시면 됩니다. 2단계에서 3단계 갈 때인데 이번에 얘네들 이거 다 생략했습니다. 바로 이걸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주가를 받친 겁니다. 얘네들이 안 받쳤으면 폭락했습니다. 또 4만 원, 5만, 3만 원 밑으로. 저가에 사거나 구간으로 샀다? 무지하게 내려갔을 겁니다. 안 빠진 이유 이겁니다, 여러분. 자, 이건 누구냐면요. 헤지 펀드가 하나 들어온 겁니다. 단기 수익을 노리고. 왜 들어왔을까요? 승인이 다시 될 거라고 본 겁니다. 낙폭도 컸지만. 그러니까 HLB는 지난 2달 동안 얘네들이 붙은 거예요, 지금. 이 기간에 여기서 공매도 세력이 내리 누른 반면에 헤지펀드가 받친 겁니다. 누가 이기는 거죠? 이거는 수급 싸움입니다. 이슈고 뭐고 머니 게임이란 얘기예요. 돈이 많은 쪽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자, 주봉으로 보시면은요.
오랜 기간 매집하면서 들어 올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변동성 엄청 커졌죠. 얘네들도 다 성공하진 않습니다. 그죠? 이렇게 오래 베팅했는데 사자마자 급등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월봉입니다. 차트를 잘 보시면은 2019년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이 한 번씩 나왔었는데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입니다. 이거를 제외하면은요, 여러분, 자, 3만 원부터 6만 원까지 매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네들 자 매집 기간이 꽤 되죠. 이렇게 보시면 5년에서 6년 정도 됩니다. 몇 배 오른 겁니까? 지금 밑에서부터 4배에서 5배 정도 올랐습니다. 이 정도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익률이. 자, 매집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수익률은 상승해서 올라갑니다. 1배, 3배, 5배, 7배, 9배, 11배. 아직도 한참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뭐죠? 10년 내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신고가 종목. 세력들의 출구 전략이 당연히 나오고요. 많이 빠지면 매집 전략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두 번째, 자 추가 매수 여부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세 번째, 자 어느 정도 매도했는지 물량도 체크해봐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어려운 종목이에요. 이게 HLB가 의외로. 자 그리고 주봉 보시면은 여기 끈질기게 매집한 이 세력들, 얘네들이 주포입니다. 이 친구들 개인도 들어오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어떻게 털까요? 바이오 종목 간단합니다. 공포 아니면 희망이죠. 밑으로 털고 위로 텁니다. 포모와 피어. 피어 오브 미싱아웃, 그 다음에 피어입니다. 여러분. 올라갈 때 따라 사고 내려갈 때 쫓아가서 팔게 되어 있습니다. 대응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HLB 전체 계열사 전체가 지금 이렇게 주가가 급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승인에 대한 가시적인 얘기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 흔들릴 텐데 대응하기 힘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의 특별히 자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HLB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리포트입니다. HLB 핵심 계열사 대응 전략 자료입니다, 여러분. 자, 1번에 자, 핵심 이슈 분석하는 거 있죠. 자,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이 있고요. 3번 거래소 이전 FT 승인 대응 전략, 핵심 이슈 분석, 급등 예상 종목도 들어가 있습니다. 다 중요하지만 2번에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FT 승인 대응 전략이 중요합니다. 배너에 있는 번호 010-3158-8575. 자 여기로 HLB하고 R로 보내시면 됩니다. R. 그럼 제가 보내드립니다.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리포트입니다. 특히 2번의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3번의 승인 대응 전략 중요합니다. 듣기 전에 자료 꼭 챙기시고요. 자 그다음에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급등락을 하면서 대응이 쉽지 않아졌습니다. 실시간 대응 방은 제가 만들었어요. HLB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방이고 다른 종목들도 매매 사인 드립니다.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인데 박민수가 직접 진행하는 무료 방입니다. 사칭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입장 링크 드릴 테니까 경험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3158-8575. 자, 경험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 드립니다. 인원도 제가 300에서 600으로 늘렸습니다. HLB 전체 계열사 커버하기 위해서. HLB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 경험이라고 문자 주시면 입장 링크 드리고요. 당연히 무료고 저를 사칭하는 사람들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매집주 방이 따로 있습니다. 대박은 여기서 나죠. 진짜로. 어떤 종목이 나가느냐? HLB도 제가 신호를 드렸습니다. 자, 이거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는데요. HLB. 작년 11월입니다. 작년에 보시면요. 11월 달에 자, HLB가 갑자기 이틀에 걸쳐 600만 주 정도 터지죠. 자, 제가 그래서 11월 14일 날 35,500원에 들었습니다. HLB. 3만 원대. 자, 좀 까마득하죠. 3만 원대가 있었다는 게. 자, 그리고 이게 급등을 합니다. 3만 원에 매수했는데 특히 3월에 엄청나게 올라가죠. FT 승인 얘기 나오면서. 자, 근데 이건 좀 과하다 싶더라고요.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자, 근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HLB를 매도를 했습니다. 3월 26일 날 12만 원 전량 매도. 이날. 넉 달 만에 4배 수익 난 겁니다. 상당히 큰 수익이 났죠. 자, 그리고 아시다시피 급락을 했습니다. 불발되면서. 자, 근데 이거를 제가 다시 5월 달에 자, 재승인 얘기 나올 때 지금입니다. 그 전이죠. 자, 많이 빠진 것도 있지만 23일 날 5월 23일 5만 원에 드렸습니다. 매수. 수급포전 FTA 약재 반영. 이거 낙폭이 커서 샀을까요? 제가? 물론 이것도 이유가 됩니다. 한 가지가 더 있죠. 바로 매매 동향에서 이걸 체크했습니다. 헤지 펀드가 들어왔다는 거를. 자, 그래서 제가 5만 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현재 뭐 수익권인데 이거는 더 들고 가야 되겠죠?
어차피 헤지 펀드가 이길 거로 제가 봅니다. 자, 그다음에 LS 일렉트릭 있습니다. 전력기기 종목이죠. LS 그룹의 핵심 결사 LS 산전. 3월 초에 폭발적인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옵니다.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북미에서 전력기기 슈퍼 사이클이 시작됐습니다. 자, 3월 7일 LS 일렉트릭 78,000원. AI 데이터 센터 이슈 발생. 이것도 22만 원. 3배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HLB, LS 일렉트릭 이런 종목들입니다. 어떤 섹터의 대장주를 상승 초기에 발굴해 드립니다. 3158에 8575. 1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신규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1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신규 종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여러분 대응이 좀 어려워진 국면입니다. 불확실성도 커지고 이럴 때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럴 때 그리고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HLBR 리포트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경험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방 인원도 600명 늘렸습니다. HLB 전체 계열사 매매 사인 드리고요. 자, 1번 매집 주방 중장기 종목 나갑니다. 신규 종목 들어 준비되어 있으니까 미리 입장하시고요. 자, 다음 주엔 제가 새로운 리포트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거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주말에 하반기 대박 종목이 준비됐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자, 모든 무료 서비스는 배너에 있는 010-3158-8575 이쪽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자료가 잘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문자 보내주시고요.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자, 박민수가 준비한 리포트들 특히 전체 계열사 HLB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리포트입니다. 이번에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FT 승인 대응 전략 확인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자 유망 종목 저게 대박입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에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방입니다. 텔레그램 방 경험이라 문자 주시면 되고요. 무료입니다. 저를 사칭하는 사람들 각별히 조심하시고요. 자, 그리고 매집 주방이 있었죠? LS 일렉트릭, HLB 같은 어떤 섹터 대장주가 나갑니다. 상승 초기에. 새로운 종목이 준비되었으니까 주말에 1번 들어오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HLB 여러분 1번 보시면 알겠지만은 승인 하나 때문에 이렇게 급등락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변동성이 커질 겁니다, 여러분. 자, 재승인이 되니 안 되니 중요한 거는 두 세력이 현재 들어와 있다는 거죠. 내리 누르는 공매도 세력, 받치는 헤지펀드. 자, 당분간 머니게임이 지속될 겁니다. 돈이 많은 쪽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항서제약의 퍼실러티는요. 이게 만약에 항서제약이 아니고 미국이나 유럽 기업이었다? 100% 승인 났습니다.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요. 바이오 안보법이 통과 안 됐을 때 급등한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효능에는 전혀 문제 없다. 리보세라니까 캄내리지 마.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코로나 때 썼던 건데 FDA에 패스트 트랙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긴급 승인 제도. 어떤 약이 승인이 필요하면 바로 승인을 냅니다. FDA 직원도 실수합니다, 여러분. 자, 미중 갈등 때문에 승인이 안 났다? 당연히 승인 날 수 있습니다, 이거요. 12월 안에. 베팅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필요한 자료 받으시고 필요한 방에도 꼭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